먼저 컨스탄트 상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얘는 변하지 않는 숫자라든가 문자열을 저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선언한 상수는 절대로 그 값을 바꾸거나 해지할 수 없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변수하고 비슷한 그러한 개념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 코딩상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약간 변수와는 다르게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dim 대신에 private을 사용하고 공용상수가 뭐예요? 여러분 공용 변수가 뭐죠? 네, 꽃동네, 새동네, 별동네 모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변수가 공용 변수, 글로벌 전역 변수라고 불렀어요. 공용 상수도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그 상수의 의미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거, 통용되는 거, 이게 바로 공용 상수. 얘는 변수와 똑같이 퍼블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상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VBA에서 미리 내부적으로 이런 값은 이런 상수 이름으로 정의해 놓겠습니다 하고 얘가 미리 내장시켜서 정의해 놓은 내장상수라는 게 있고,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상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장 상수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로 뒤에 input 박스, 메시지 박스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 바로 사용자 정의 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선언 형식을 보죠. 일단은 private 또는 public 이런 먼저 선언문을 사용하고, 그 다음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래서 const라는 예약어를 써줘요. const 하고 상수 이름. 그 다음에 as data type equal 값 이렇게 써줘요. 또는 as data type은 빼도 돼요. 그러니까 상수 이름 그냥 쓰고 rate 이렇게 그냥 쓰고는 0.037 이렇게 값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뭔 얘기? rate라는 상수는 싱글형으로 0.037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는 private const company라는 상수를 제가 지정할 건데요. 얘는 문자열 데이터를 기억하고요. 그 값은 우리컴이라는 데이터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해돼요?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연산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값을 비교해야 한다든가, 예, 비교를 해서 실제로 많이 쓰는 게 비교 작업 많이 쓰잖아요. 비교를 해서 이 값이 얼마 구간이면은 뭐 여러분 보통 얘기할 때 얼마 구간이면 VIP 고객, 또 얼마 구간이면 VVIP 고객, 그 다음에 뭐 골드 고객, 뭐 실버 고객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런 등급의 근거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구매액, 그죠? 구매액 대비 얼마는 뭐 VVIP로 하겠다. 얼마는 VIP로 하겠다. 이런 거 등급 매기잖아요. 그럴 때 얼마 이상이냐, 얼마를 초과했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죠. 그런 판단의 근거가 연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산자는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자, 보도록 합니다. 산술 연산자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자. 그죠? 그래서 이런 기호 쓰는 거고, 이건 엑셀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을 하세요. 2에 몇 승을 하세요. 3에 몇 승을 하세요. 이런 거듭 제곱 있죠? 이건 사갓 연산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머지 연산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바로 MOD라는 연산자예요. MOD를 써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b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b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값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됐죠, 여러분? 그 나머지 값을 a에다 저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나머지 연산자 MOD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강사님 위에 슬래시가 있는데 걔는 뭐예요? 네, 얘는 나누기에서 몫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만약에 b를 3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되면은 b라는 값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로 가면은 크니, 작니, 크거나 같니, 작거나 같니,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여는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부등호 두 개는 같지 않다. 그 다음에 is라는 말 있죠? 이거는 개체와 개체. 개체 변수 사이의 비교예요. 그래서 A is B 이러면 A의 개체 변수와 B 개체 변수의 개체가 서로 같으면은 참이다 이겁니다. 너도 레인지야? 나도 레인지야. 이러면 서로 같으면 참, true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값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연결연산자 앰퍼샌드가 나왔습니다. 앰퍼샌드는 우리 메시지 박스에서 봤던 적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제가 그랬어요. 문자열과 수식 이걸 연결할 때 또는 변수와 문자열을 연결할 때 연결연산자인 앰퍼샌드를 써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더하기도 쓸 수 있는데요. 더하기는 이때 더하기가 아니라 얘는 연결, 고리 역할이에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하나로 연결할 때 현재 값은 500 이렇게 답 나오게 할 때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을 부드럽게 하나로 연결할 때 더하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 뭐 이런 얘기하죠.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 세 가지예요. and는 이 수식과 여기 수식이 하나 있어요. 수식 1번. 그 다음에 여기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과 이 수식이 모두 참이면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면 결과는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end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논리 연산자는 두 개의 수식을 이 두 개의 수식이 앞에 조건, 뒤에 조건이 있을 때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경우에는 and를 사용하고 이 앞의 조건이나 뒤의 조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를 뭐 승인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or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수식을 하나의 수식으로 부드럽게 연결하고자 할 때 논리 연산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and, or 이렇게. 그러니까 수식과 수식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and, or 이렇게. 됐죠? not은요. not은 현재 수식의 결과값을 반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참이면은 앞에다 not을 써버리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돼요? 좀 납득하기 힘들죠? 만약에 우리 수식이 복잡해지면 이것도 배우게 돼요. 됐죠? 예. 그러니까 참인데 이 참값을 앞에다 not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돼버린다고요. 참이 아니야.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현재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이 수식에다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요. 그쵸? 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정연산자라고 불러요. 됩니까? 너무 어렵죠? 일단 아는 것만 기억해요. 아는 것만. 네. 그 다음 부분 매칭 연산자 like라는 게 있어요. like 이거는 실제로 우리 연산자보다는 얘는 필터링을 한다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부분 매칭 연산자예요. like는 이거예요. 첫 글자가 B로 시작하는 거는 현재 A라는 그 데이터 값이 예를 들어 여기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이 항목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like 김, 별 이러면 성이 김씨인 사람은 다 필터링해서 출력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글자만 김이면 되고 뒤에는 김을동씨, 김기동씨, 예, 김미란씨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 like, 별, B 이렇게 되면 뭔 얘기일까요? 별, B는. 예, 마지막 글자만 B면은 앞에 글자가 뭐가 와도 다 맞는 걸로 여기고 결과를 보여줄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터링 할 때 쓰면 좋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연산자 100%를 다 외우려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뭐만. 예. 딩글딩글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눈에 그래 이런 거 이런 연산자가 있구나 이렇게만 지금은 보세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졸리기만 해요. 자, 원의 너비 일단은 개발 도구 탭에서 디자인 모드 누른 다음에 원의 너비 보이죠? 따닥. 자, 눌러줍니다. Private Sub CMD 계산. 이게 바로 원의 너비 버튼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행할 동작을 쓰세요. 이런 얘기죠. 먼저 여러분은 원주율에 해당하는 것을 파이라는 이름으로 상수로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수 정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private, public 이런 거 쓰면 되는데 그거 생략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콘스트는 생략할 수 없어요. 콘스트 이렇게 써요. 상수를 지정할게. 상수 이름은 나는 파이로 할게. 이렇게 대문자로 좀 쓸까요? 왜냐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값은 3.14 제가 알고 있는 1592까지 막 이렇게 썼어요. 좀 전문적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지름 값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입력받은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im 자, 변수를 잡습니다. dim r이라는 변수를 잡겠습니다. as integer 이렇게 반지름을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입력 상자를 통해서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이 R이라는 그릇에 잘 저장하면 되겠죠. 따라서 input box 가로 열고 이렇게 쓰죠.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고 그럼 반지름을 입력해서 어디다 넣어요? 그럼요. R이라는 그릇에다가 떡 넣어두자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 R이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반지름은 얼마인지 모르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원의 너비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원의 너비 계산해서 어디다 표시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어디다가? 그럼요. 여기. F4번지 셀에다 표시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 값으로 원의 너비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써야죠. range 저기 A4번지 F4번지 됐죠? 나 F4번지 셀을 선택할 거야. select 이렇게 메서드 select를 써요. 그러면 선택이 됐겠죠? 그러면 선택한 곳에 selection 이렇게 selection 그 선택한 곳의 값으로는 value 속성을 쓰고요. 그 선택한 곳의 값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원의 너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원의 너비 공식은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얼마? 3.14. 3.14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파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수값을 쓰란 얘기로군요. 그렇죠. 얘도 그러니까 값을 기억하는 게 변수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차이는 뭐다? 네, 이 값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예요. 자, 그럼 어디 결과 좀 볼까요? 자, 엑셀로 갑니다.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요. 자, 점 없어진 거 확인합니다. 원의 너비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어때요? 반지름 입력하세요. 나오죠? 그럼 반지름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네, 저는 100을 써볼까요? 100은 너무 크다. 10을 쓸게요. 10. 그리고 확인 누르니까 어때요? 314.2 표시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예. 여러분이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럼 강사님이 원의 너비 했으니 나는 원의 둘레를 해볼까?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